지금부터는요 인문학적 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볼까 합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권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합니다. 막힘없이. 막힘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예. 일단은 불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기억을 애써 못해요. 네. 아주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네네. 자, 일단 최선영 수사관이 어제 처음 국회에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관봉권 띠지 분실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사람은 12월 17일 압수하고 그때는 이 사람이 일을 했던 거야. 압수해서 왔을 때. 그때 이제 다 개수하고 압수 물품이 워낙 중요한 물품이니까 캐비넷까지 넣어놓는 것. 이 사람이 담당했던 것 같아. 예. 그때까지는 비닐 관봉권 띠지 다 있었습니다. 네네네. 자, 최선영 수사관의 모습 함께 보시죠. 저희가 압수해온 현금은 총 3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 비닐봉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신한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고무줄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습니다. 한국은행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뜯어서 개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신한은행 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띠지가 있는 상태로 손으로 직접 일일이 일정 매수마다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돈을 셌습니다.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돈만 개수기를 돌려서 개수를 했고 현장에서 확인한 3,300매와 검찰청에서 확인한 3,300매가 동일함을 확인을 해서 그 확인서를 진구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던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막힘없네. 관봉권은 어차피 5천만 원 써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둘 수밖에 없고 네. 띠지가 있는 거는 그냥 띠지대로 세면 되고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던 그대로 FM대로 한 거야. 상식적인 그대로. 그렇죠. 그때 비닐이 있었고 띠지 있었다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12월 17일이야. 네. 근데 굳이 확인서까지 작성하고 관복권 잘 보관했는데 굳이 12월 19일에 또 샌단 말이야. 네, 또 새. 네.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 질문은 너네 이미 다 끝난 게임을 왜 또 새갖고 관복권 띠지 없앴냐. 이게 핵심 질문이잖아. 예,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이 김정민 수사관에게 물어봅니다. 그게 핵심 질문 맞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했는데 네. 너무 부드럽겠나요? 진짜 참 성격 좋으시다. 성격 진짜 좋아. 아니 핵심을 이거는 찍었는데. 정말 성격이 좋으십니다. 네, 네. 함께 보시죠. 개수표에 원형 보존 지시가 지금 최재형 검사가 안 하고 다른 검사가 했다라고 어쨌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압수표에 원형 보존 지시가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데 왜 또 개수를 했습니까? 저희는 원형 보존이라 하면 그냥 현금 자체에 대해서 현금 자체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묶여 있는 이미 개수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왜 확인이 끝난 상황에서 왜 김정민 수사관이 이것을 다시 또 개수를 했는지 그걸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띠지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은 기억 안 나지만 그게 개수됐는지도 그러면 개수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정민 수사관에게? 저희는 현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무조건 하겠지만 저거를 10번 반복해요. 어우, 두 사람이 10번 반복해요. 근데 화를 안 내시더라고. 10번을 반복합니다. 왜 또 셌어요? 예. 우리는 들어오면 셉니다. 아니, 17일에 셌잖아. 예. 근데 왜 19일에 또 세냐고. 저희는 들어오면 무조건 합니다. 예. 그 왜 띠지, 그럼 너가 받을 때 띠지 있었어, 없었어? 그거는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는
저희는 들어오면 합니다. 아 그거 기억 안 납니다. 누가 시켰어? 네? 누가 시켰어? 아 그거 뭐 기억 안 납니다. 저희는 들어오면 무조건 합니다. 그만해 답답해. 원효를 10번 반복하더라고. 아니 10번.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님이 이렇게 차분하게 하시니까 저런 장면이 취득이 된 것이고 예. 너무 잘하신 질이고 네. 저는 아까 그 최선영 수사관 다 조목조목 기억나서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네. 만약에 저 김정민 수사관 저거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럼 시험 어떻게 붙습니까? 그 정도의 암기력 갖고는 시험 붙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 나거든요. 근데 기억을 안 할 지금 모종의 이유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건 왜 못할까? 뭔가 이거는 범죄로 우리가 의심하는, 그러니까 고의로, 그러니까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없앴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고 일부러 기억 안 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서는요. 옆에 수사관도 똑같은 일을 겪고서 다 기억하는데 예. 저게 굳이 기억이 안 난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핵심은 그때 김정민 수사관의 컨닝페이퍼에 남들은 다 폐기에 비없이였다. 와, 그 진짜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자기가 폐기했다는 주장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남들도 다 했으니까 맞아. 나도 했다. 네, 그 그게 얘기고 핵심입니다. 정황상 그 이전에 띠지나 비닐이 다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개수기에 현금을 다 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정은 어쨌든 김정민 수사관이 가능성 매우 높으나 매우 높아. 실행을 그러나- 한 사람은 네. 김정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이제 지시를 누가 했느냐. 계장이 현금 다발을 그 책상 안에 캐비넷에 넣고 퇴근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개수를 했는데 하루 정도가 비거든요. 네. 그때 누군가가 여기에 이제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그게 아니면 원형 그대로 김정민 수사관한테 갔으면 사실은 이것도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원형 보존을 하지 않고 최선영 수사관처럼 그런 방식으로 세지 않았는지, 그리고 굳이 셀 필요가 없는 것을 왜 셌는지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누가 지시자일까?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핵심이네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불순하게도 최재현 검사를 의심합니다. 최재현 검사는요, 1월 8일 관봉권 띠지를 통해서 예.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수사를 할 생각이었다는 거야. 1월 8일에. 1월 8일에. 예. 그래서 봤는데 수사관이 압수물을 훼손을 해놨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수사관을 질책했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수사관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수사가 다 어그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검사는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가 다 망가졌는데 네. 수사관 때문에 네. 질책까지 해놓고 그런데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어졌는데. 예. 자, 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 최재현이가 천안으로 옮깁니다. 예. 근무지를. 근무지를 네. 옮기면 후임 인사가 검사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 가겠죠. 이 중요한 수사 다 망친 어. 이 훼손된 이 건에 대해서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수사를 다 망쳐갖고 수사관을 질책해놓고 화는 났는데. 화는 났고 수사 다 완전 박살났거든. 그렇죠. 그런데 윗선에 보고도 안 하고 어. 얘한테 인수인계도 안 하고 떠난 아무것도 안 겁니다. 수사의 차질이 그렇게 생겼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 부분 함께 보시죠. 자금 추적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고 했고 자금 추적 수사관으로부터 훼손됐단 말을 들었어요. 수사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신지혜 수사관님. 네, 신지혜 수사관은 이렇게 보고 받으셨고요. 보고 받으시고 나서 남경민, 김정민 두 분의 이 모범 답안이라고 불리는 뭐 서로 진술 모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이 1월 9일날 최재형 검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네. 1월 9일날 수사관들을 질책하시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되셨죠? 뭐 위에다 보고를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이 혼자 이제 은폐하신 거예요? 3달간? 그러면은 JTBC 보도가 없었으면 본인이 혼자 그 사실 띠지와 그러니까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된 걸 알면서도 본인이 혼자 묵인했다는 거네요? 제가 알고 난 8씩 넘게 본인이 혼자서 알고
근데 왜 그 계장님들한테 공유하셨어요? 근데 위에 부장검사나 박건욱 부장이나 이동 차장 검사에게 보고 안 하나요? 띠지 관봉권이 훼손됐는데도? 그러면 질책을 왜 하셨어요? 질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그러니까 인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당시 압수계 압수물이 훼손됐는데 보고를 안 한다고요? 부장검사한테? 대전지검을 언제 가셨죠? 2월 3일 그럼 나갔습니다. 보고를 안 하고 본인은 부장 위에 아무튼 뭐 너무 바빠서 관봉권이 훼손됐어도 증거물품이 훼손됐어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본인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선포하지 뒤에 않았습니다. 보고 안 하셨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뒤에 안준석 검사 후임 검사죠. 안준석 검사에게는 인수인계 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주요 수사 대상과 압수 물품이 훼손이 됐다는 걸 인계하셨습니까? 제가 2월 3일 천안시청으로 떠나기 전에 수사팀 검사들에게는 알려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계하셨냐고요? 인계라는 이게 인계라고 봐야 돼요. 그 주요한 심지어 정권의 이 권력형 게이트인 주요 수사 대상인 건진법사에로부터 압수된 관문권이 훼손됐는데 압수 증거가 훼손됐는데 인수인계도 안 했다고요? 그럼 본인이 지금 이 2월 범죄 혐의에 가담했네요. 보니까 본인 조회 평판을 들어보니 보고 왕이라는 거예요. 부장한테 보고 안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왕이야. 왜 본인 혼자 그런 그 위험한 이미 이 사건이 분명히 간단한 수사가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본인이 3달 넘게 묵인하셨다고요? 관봉권과 띠지 이렇게 훼손이 됐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후임 검사 때도 인계도 안 하고 그러면 후임 검사는 4월 25일에 있어야 알아가지고 지금 부장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왕. 이 중요한 건 보고를 안 해. 근데 이거는 왜 말이 안 되냐면 저도 법무관 생활 3년 해보면서 네.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보고예요. 보고 안 하면요 자기가 책임을 다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사고가 나도 보고하고 자다가도 보고 이 보고가 그냥 습관화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왕이라고 하는 거는 최재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은 보고왕으로 돼 있어요. 자기가 책임 안 지기 위해서. 네. 아니 그거를 공무원 처음 가면 다 배우는 건데 굳이 이 사건만 보고 안 한다? 가장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데 화도 났는데 보고 안 한다? 그럼 범인이 가능성이 매우 자기도 그 높은 얘기합니다. 거죠. 이 수사는 제일 중요한 수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는 뭔가의 네. 범죄 혐의에 같이 가담됐기 때문에 은폐하는 거 외에는 그렇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 이 사람이 보고를 어떻게 안 이 합니까? 사람이 이거를. 중요한 게 지난번에 수사관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이제 수사관들만 우리가 잡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약간 좀 얘기가 돌아가니까 자기 화나가지고 검찰청 그 2%도 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때 문자 이렇게 내가 문자 보내가지고 올렸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얘네가 잘못한 거 맞아요. 내가 지적했다. 네. 이 사람은 억울한 걸 못 참는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거는 사실은 표현도 하기 싫고 남한테 뭔가 욕 얻어먹기도 싫은 사람이라서 그걸 못 참고 올린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고 나한테 다 뒤집어 쓴다? 김정민하고 똑같네. 말이 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돼. 말이 안 되는 최욱 거예요. 앵커님의 진범이 최재형 검사 같다라는 주장에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좀 머리를 딱 친 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 사건의 최초의 압수수색을 건진한테 가서 할 때 압수수색 영장에 이 현금 다발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압수해서 가져오는 것이 사실상 그 위반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가져왔단 말이죠. 네. 근데 어제 그 경찰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이 맞아요. 얘기가 그 지적하더라고요. 이것을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만약 압수하려면 나중에 그게 있구나. 새로 영장을 받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재형 검사도 그걸 가져와서 이걸 어떻게 할 줄 이제 이게 애매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금 출처를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별건 수사가 되니까 불법 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 이제 제대로 핸들링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그 분명히 별건 수사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왔냐. 그리고 가져와서 그 띠지를 분실하게 만들었냐.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즘 수사관 되려면요 경쟁률이 몇백 대 1이라서 다들 암기왕이에요. 그럼요. 근데 1년차 수사관이 그거 기억이 안 난다. 에이. 암기왕이 기억 안 난다. 그 보고왕이 보고 안 했다. 이거는 두 왕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문제 있어요. 그리고 그 수사관이 지금 그 관봉권 이런 경우는 사실 수사관 하면서 평생 보기 힘든 그렇죠. 그런 사안이거든요. 네. 우리 김기표
그 의원도 검사였잖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검사하면서 한 번 정도밖에 못 봤답니다. 관봉권을. 아. 그러니까 김정민 수사관의 경우에는 거의 처음 보는 처음이겠죠. 형태였을 거라고요. 만약에 띠지나 이런 게 다 맞습니다. 있었다면 네. 기억 못 한다는 말도 것은 말이 안 되죠. 상당히 신빙성이 아니, 오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 최영진 씨나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최욱 선배가 야, 너 우리 이거 다뤘던 거 기억하지? 그거 기억 못하면은 사단 나가지고 얼마나 머리를 와장창 깨져요. 예, 저희는.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데요. 다 외우고. 아니, 저분도 그 어려운 그리고- 시험 통과한 사람. 그리고 이게 개장 그 캐비넷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캐비넷에서 그 보존된 원형대로 압수기에 갖다 줬을 거거든요. 네. 만약에 캐비넷에 띠지가 훼손된 채 있었으면 그것을 아마 그때 뭔가 기록이 남기거나 인계할 때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대로 갖다 줬다는 것은 정황상 명확하고 네. 그러면 압수기에서는 띠지나 비닐이 그대로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누군가 이걸 훼손했는데 네. 그 범인이 이제 누구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또 주목하는 게 뭐냐면 최재현 가고 새로운 검사 왔잖아요. 네. 후임. 후임 검사 왔잖아요. 네. 그 후임 검사가 4월에 돼서야 이게 없어진 걸 알고 보고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 그 수사팀 전체가 후임 검사한테 이 분실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수사팀 검사들한테 얘기를 네. 해줬다 그랬으니까. 해줬다고 했잖아. 아. 근데 수사관뿐만 아니라 검사들까지도 수사팀 모두가 새로운 검사한테 이 얘기를 다 안 했다는 거야. 그러네. 이게 그래서 그러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를 어제 백혜룡 경정이 현장에서 바로 그냥 한마디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야, 정말 사이다였습니다. 이 띠지에 지문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지문을 통해서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나 봐. 관봉권 비닐에도 묻어 있을 거고. 예. 그런데 거기에 지문 채취하는 게 조금 어려운가 봐. 그래서 그걸 DNA 감식을 통해서 대조를 한답니다. 네. 근데 DNA 정보는 경찰에 없고 대검이 다 보관을 하고 있대. 그래서 대검이 할 수밖에 없고 가장 잘한다는 거야. 네. 근데 못하는 애들 그 옆에 쭉 앉아 있는데 여기에 그냥 와 시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지문 연출하는 거 아주 잘합니다. 대검에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띠지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잘 안 나와요. 쪽지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쪽지문이 나오면 화학 물질들이 잘 안 붙기 때문에 그 쪽지문은 단백질 미세한 걸 긁어가지고 DNA를 채취를 해요. 그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문은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는데 DNA는 대검에 맡겨놓습니다. 국가수에 맡겨놓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범인이 검거되면 그거 가지고 대조를 하죠. 그럼 100% 맞아 떨어집니다. 이 수사 담당관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위증해가지고 고초를 겪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근데 어떡합니까? 위증은 한 것 같고요. 최재현 부장검사는 특수직무유기 특가법상 입건해야 됩니다. 당장. 앉아 있는데. 이 국회 나가는 순간 체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검사입니까? 와, 나 저게 너무 웃겨. 아 근데 어떡합니까? 이미 위증한 거 같고. 와,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이 검사에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조국 혁신당의 그 경찰 출신 의원 그 황운하 의원처럼 됩니다. 그걸 그렇게 당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쉬운 일 아닙니다. 아 통쾌하더라고요. 아, 시원하다.